내려올 때는 베이스 끝까지 올려야겠네요. 확실히 사운드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가성과 감성 사이 시청자 여러분, 서교동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TV 테이블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던 사운드바 리뷰해 볼 건데요. 제품의 이름은 앵커의 사운드코어 인피니 프로입니다. 제품이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제품이 커서 좀 깜짝 놀랐고요. 이 가로의 길이가 거의 1m에 가까이 되고 무게도 묵직한 게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던 제품이고요. 이 제품 사양 잠깐 소개해드리면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되는 3D 사운드바고요. 출력은 120W입니다. 듀얼 서브 우퍼 빌트인이라고 해서 지금 우퍼가 이 양쪽에 이렇게 두 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운드바는 2.1 채널 사운드바예요. 그리고 베이스업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베이스를 부스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3단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무비, 뮤직, 보이스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4K 패스스루 지원하고요. HDMI, ARC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투스까지 지원이 되는 사운드바입니다. 요즘 나오는 사운드바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전용 리모컨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운드바의 기능 중에 제가 구매 포인트로 두었던 기능은 돌비 애트모스고요. 솔직히 돌비 애트모스라는 기능이 극장에 가서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집에 돌비 애트모스가 되는 시스템을 구성해놨다 그래도 제공하는 영화가 얼마 많지 않았었어요. 제가 처음 접한 콘텐츠가 넷플릭스의 킹덤 아신전에서 돌비 애트모스 지원하는 걸 보고 아, 이제 OTT에서도 이런 걸 서비스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부터 돌비 애트모스가 되는 장비를 집에 하나쯤 두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출시한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플러스 같은 플랫폼에서도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되는 콘텐츠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는 사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서치를 열심히 해보다가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되는 사운드바 중에 가격별로 검색해보면 이 제품이 제일 저렴해요. 근데 또 보니까 얘가 출시한 지 한 1년 정도 됐고 와디즈를 통해서 국내에 소개가 됐던 제품이더라고요. 출시 당시에는 30만원 중반대? 뭐 이렇게 팔았던 것 같은데 지금 검색해보면 거의 펀딩 때 가격 비슷하게 팔고 있길래 주저없이 구매했습니다. 오늘 리뷰는 이 제품의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가 얼마나 효과를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제품의 장점, 단점 이렇게 골라보는 걸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사운드바를 애플 TV의 패스스루 방식으로 TV에 연결을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TV에 있는 사운드를 외부로 뺄 때 옵티컬, 그러니까 광출력 단자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광출력 단자에서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연결해야 되는 게 이제 HDMI, ARC를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의 이 저가형 TV 같은 경우에는 TV 자체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셋톱박스를 TV에 직결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셋톱박스에서 돌비 애트모스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운드바가 4K 패스스루를 지원하니까 OTT 박스에서 사운드바로, 사운드바에서 TV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를 좀 분리를 해내고요. 테이블 앞쪽에 이렇게 나사를 두 개를 박아서 이 벽걸이 클립을 이쪽에 거는 방식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요. 사운드바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이제 전원부고요. 여기가 이제 옵티컬 단자가 들어가고 아날로그 단자가 들어가고요. 여기 HDMI 단자에는 제가 OTT 박스를 연결했고 HDMI ARC 단자에는 TV와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일단 제품은 대충 보여드린 것 같고 돌비 애트모스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녹음한 소리로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한번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1 채널입니다.
이번에 같은 장면을 돌비 애트모스 모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5.1 채널 모드보다 조금 더 공간감이 늘어나는 느낌이 좀 있고, 그 자잘무레하고 자잘한 그 소리들이 골고루 잘 들리는 그런 느낌이 돌비 애트모스 쪽에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은 가격이에요. 20만원 언저리에서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를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가 지원되지 않는 TV에서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좋은 가성비를 가진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려드리기도 했고, 뭐 제가 쓰면서 느낀 것도 있지만 5.1 채널 모드에서 듣는 거랑 돌비 애트모스에서 듣는 거랑 차이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의미 있는 차이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돌비 애트모스라는 모드가 극장에서 쓰는 거고, 뭐 찾아보니까 최소 스피커가 11개가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거를 2.1 채널에서 구현한다는 것 자체부터 좀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간접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집에서 살짝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나쁘지 않아요. 뭐 저 같은 이런 원룸에서 뭐 스피커 대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제품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단점은 이 제품에 대해서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봐도 고질적이게 지적되는 단점이긴 한데, 자, 유튜브에 제 영상 하나 틀어볼게요. 자, 보세요. 딸깍 소리 나면 제가 영상을 튼 겁니다. 자, 제가 영상을 실행시키고 영상이 돌아가는 데까지는 되게 짧은 딜레이예요. 근데 영상이 시작하고 약 4초에서 5초까지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게 시작할 때 무금 현상이 일어나는 게 되게 고질적인 문제더라고요. 펌웨어에서 해결을 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앵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신 펌웨어까지 펌웨어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다른 영상도 한번 봐볼게요. 자, 보세요. 보시죠. 이게 처음엔 적응이 너무 안 돼갖고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요. 근데 직결 방식으로 연결을 하면 딜레이는 조금 줄어요. 자, 직결 방식입니다. 직결 방식에서는 앞에 한 1초에서 2초 정도? 그 정도 무금 현상이 일어나는데, 패스스루에서는 거의 5초 가까이 무금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래요. 이번에 제가 받은 펌웨어가 베타 버전이긴 한데, 뭐 정식 버전이 나와서 또 해결을 한다는 얘기도 있기도 해요.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 중에 이런 쪽에 민감하신 분이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거의 한 2주 가까이 사용을 하면서 이제 조금 적응이 될까 싶다가도 영상 트는 순간 소리 안 나는 답답한 구간이 나오면 또 적응이 안 되고 그래요. 옵티컬, 광출력으로 연결하면 딜레이 없습니다. 아날로그 입력도 딜레이 없고요. 직결 연결이나 패스스루에서 딜레이가 생기는 건데, 요거는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20만원의 새 제품으로 구매가 가능한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되는 사운드바, 사운드코어 인피니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요. 돌비 애트모스로 영상을 즐기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또 그에 발맞춰 뭐 OTT 시장도 좀 확대가 되면서 이런 디스플레이나 사운드 쪽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이 사운드바를 구매하시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었다 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교동 김대리였고요. 여기는 서교동 우리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